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비케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기자 정신을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대기업에서 유비케어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걸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웬고하니 물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드리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개요 영상 때 했던 것처럼 A to Z 느낌으로 그냥 쫙 이렇게 한번 훅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는 매번 못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이제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HR 아닙니다. EMR 시장 점유율 1입니다. 원격 의료약 기다려라. 유비케어의 강점 알아볼 거고요. EMR은 뭐고 강점은 뭔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주가 동향 체크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97년 5월 2일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 건강정보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국에 이제 25,700여 개의 어떤 그런 이제 병의원에서 38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좀 판매망을 구축했다 이 뜻입니다. 맞춤형 의료기기 제공 중이고요. 빠른 시장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 관련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건강 기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주도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EMR 솔루션, 유통, 제약 데이터, 제조, 기타 이렇게 있는데 병의원, 약국보험 청구 이런 거 해서 이제 요거고요. 유통 아시죠? 의약품, 쇼핑몰 등 사업 이런 걸 해서 조제기 이런 거 판매하고 있다는 거고 제약 데이터는 의료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이고 제조는 이제 자동화 조제기 포장 필름 여러분들 이제 알약 받으면 그 비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이제 만드는 친구예요. 기타 서비스 용역 관련도 있고요. 의료정보 플랫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매출이 이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다 이제 자세하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좀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제 해외 매출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자체는 정말 미쳤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에 10억, 100억, 1000억, 1300억 이렇게 좀 매출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따 같이 볼게요.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이 8%라는 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하는 친구들이 8 정도 나와요. 8에서 한 11 정도. 많게는 2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게 그 퍼센테이지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유비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혁신할 게 있나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혁신할 게 많아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개발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뭔가 좀 이제 변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이제 1위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제 세계로 나아가서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헬스 사업이 본격화될 때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말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실적 이런 거 보면은 유비케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종이 처방전 전자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의 디지털화 전 세계 1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부 24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에는 되게 생소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떼야 돼요. 그만큼 보안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보안 안 뚫릴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전선에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유비케어가 이러한 이제 물 만난 몰고기 마냥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 쭉쭉 나아갈 수 있겠죠. 디지털화는 수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까지 이제 접목이 돼서 블록체인 되면 여기 있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건강 기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왜냐면 해킹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거 블록체인이 왜 해킹 어렵게 하는지까지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냥 근데 이제 해킹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도 해킹되고 지루라고 하죠. 직접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업무 보는 그런 친구들도 막 위조해가지고 뭐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자 매출액이라든가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따져보면 1000억, 11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흐름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지금은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세이프입니다. 아 그래 너 세이프야. 그래 이 정도면은 괜찮지 라는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이 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부채 비율도 보시게 되면 28%면요 부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너네들 그냥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보고 마치자면 일단 이 친구도 코로나 소스를 받았어요. 지금 2020년도 이때 한번 흐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저기 정부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서 이제 1조 6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2020년 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이 되는 그런 우려가 터지면서 이제 원격 진료 테마도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갔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뒤로 그냥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흐지부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반기 경직성 하락 패턴이 좀 이제 보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가격 조정 받았다가 기간 조정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격 조정 맞고 기간 조정 전환 됐다가 시장 흐름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어떤 흐름이 괜찮아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반대면은 그 아래로 되고. 근데 이제 3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이제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게 3월에 떨어질 거냐 5월에 떨어질 거냐 이제 그 싸움인 거라서 결국은 기준금리가 이제 하락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하락이 되면 이 친구도 흐름 받으면서 또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